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강의하는 이종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소방학개론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에서 12회차 강의를 또 진행을 해볼게요. 자, 10회차 학개론 문제 1번 문제에 가보면 제가 요걸 냈어요. 할로겐 화합물과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최대 허용 설계 농도. 그래서 요게 이제 가보면 각각 약제별로 오른쪽에 요 최대 허용 설계 농도가 다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블렌드 A라던가 또는 272A, 뭐 236FA 그리고 125 이런 식으로 해서 약제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얘가 일단 11.5%거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를 전부 다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숫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걸 어려운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저는 요 계열 있죠. 요 약제 중에 HFC 붙은 거 숫자들은 조금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랬어요. 그 약제명 표에 가보면 상품명이 정해져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상품명이 정해진 애들 선별적으로 조금 알고 가시면 좋다라는 얘기를 아마 예전에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이런 애들은 다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고 요게 이제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낮으면 위험한 애라 그랬죠. 이게 높으면 안전한 애고, 그쵸?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 좀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준 문제를 제가 냈는데 이 지하구 같은 경우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가스라던가 또는 냉난방용 배관 또는 전선, 통신선 이런 것들을 지하에 집합 수용하는 어떤 하나의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이런 애들이 설치가 되거든요. 뭐 방화벽, 분기구, 제어반, 환기구. 근데 여기 방화벽이라고 하면 화재 시 발생한 열, 연기 등의 확산에서 견디기 위함이 아니고 요게 막기 위한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막기 위한.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또는 이제 방지하기 위한 확산 방지. 견디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1번이 잘못된 거고 2번 분기구는 전기통신 상하수도 난방 등의 공급시설을 일부를 분기한다. 그래서 얘는 이제 분기구라는 게 이제 가다가 여기 막 전선이 막 지나가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분기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꺾이는 부분. 그럼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기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분기구라는 구분이 있고 제어반 설비 장치 등의 조작과 확인을 위해 제어용 계기류 스위치 등을 금속재 외암에 수납했다. 그래서 캐비넷 같은 데 안에다가 조그만 캐비넷, 조그만 사물함 같은 데다가 이 안에 전선이나 또는 기계류 이런 것들을 다 밀집을 해놔요. 이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는 거죠. 자, 그리고 환기구는 지하구가 지하에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온도 습도 조절, 가스 배출, 그죠? 그래서 자연 환기구와 강제 환기구로 분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우리 1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재난관리법상 동원명령, 그죠? 그래서 동원명령이라는 건 일단 민방위대 동원할 수 있고요. 관계 직원 동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면 청장에게 소방력을 지원 요청하는 게 아니고 이게 누구한테 요청하냐면 군부대. 그럼 군부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국방부 장관한테 군부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자원 동원 요거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게 제가 처음 내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바꿔서 이렇게 동원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념으로 낸 거고 요게 이제 보시면 39조에 나와 있습니다. 몇 조요? 39조. 39조에 가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동원명령 등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 동원명령 등 39조 조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 좀 정리하시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개념으로 조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4번 문제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중징계와 경징계의 분류 중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그럼 여기 갔을 때 파면, 해임, 강등, 정직 4개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4개. 감봉이나 견책은 경징계고
요건 경. 훈계는 아예 징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총 몇 개? 4개. 자, 그리고 5번째. 객석 통로 직선 부분의 길이가 28m랍니다. 지금 통로 부분 길이가 28m래요. 그럼 이 28을 내가 가지고 얘를 구하고 싶은 거죠, 지금. 뭐의 개수? 객석 유도 등의 개수. 그럼 객석 유도 등의 개수는 얘를 몇으로 나눠요? 4로 나눠주고 마이너스 1. 이런 계산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아셨죠? 근데 이게 이제 설치 기준하고 약간 관련된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식이 간단하니까, 식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살짝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낸 거고요. 자, 그리고 K급입니다. K급. 이게 이제 주방화재죠. 근데 주방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K급 화재는 주방의 식물성이나 동물성 기름에서 발생하는 화재다. 맞죠? K급 화재는 인화점과 발화점 차이가 적죠. 발화점이 B점보다 낮아 B점 이하의 온도에서도 불이 날 수 있으며, 불이 붙으면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유지되면 곧바로 또 재발화. 그러니까 재발화가 쉽다, 항상. 그러니까 포인트가 인화점과 발화점 차이도 적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식용유별로 여러분들이 인화점과 발화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암기하신다기보다 그냥 둘의 차이가 얼마 안 난다. 요게 한 30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발화점이 뭐보다 낮대요? B점보다 낮대요. 즉 끓기도 전에 불이 붙을 수 있다. 그리고 K급은 화염을 제거하더라도 발화점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 다시 한번 재발화가 될 우려가 크다라고 했었고, 4번 K급 화재는 봉상주수로 물을 주사하거나 또는 상온의 식용유를 부어 냉각 소화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봉상주수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맞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다. 7번 사료위험물에 불이 붙었다. 가장 적합한 소화 방법은 그랬어요. 사료위험물 기름에 불이 붙은 거죠, 그죠? 그럼 적절한 거. 옥매소화전을 이용한다. 됩니까? 안 되죠. 기름을 붓는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이게 수용성 유리도 아니고. 인화성 액체 화재는 유동성이 커 소화하기 힘들어 시간을 두고 주기. 우리 소방엔 이런 말 없습니다. 무조건 우린 다 끌 수 있어야 되고 토질식. 그쵸?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 다음 8번 문제. 일반적으로 내화 건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다른 하나는 플레임오버, 플래시오버, 롤오버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성장기 때 일어나죠. 얘 뭐 성장기 끝이긴 하지만 플래시오버는 대부분 다 초반, 이제 성장기, 초기에서 성장기 이때 일어나는 애들이고, 이 백드래프트 자체가 얘도 성장기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디서만? 감세기 쪽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오케이. 9번 제한설비의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제한설비에 가보면 용어의 정의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요 재현경계라는 게 있거든요. 재현경계. 재현경계. 재현구역, 예상재현구역 한번 보시고 요 거리를 표현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천장으로부터 요 재현경계 하단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폭이라고 얘기해요. 폭. 그리고 요 재현경계 바닥으로부터 여기까지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직거리라고 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수직거리라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갔을 때 제형경계 바닥으로부터 그 수직 하단까지 거리를 얘기하고, 요 폭 있죠? 제형경계의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그 바닥까지의 거리가 아니고 여기 하단까지, 여기까지 거리가 아니고 요 하단까지 거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직 하단까지의 거리, 바닥이 아니고 수직 하단. 그러니까 지금 폭에 대한 설명이 잘못 들어가 있더라. 제가 예전에 이거 설명해드렸죠, 여러분들. 그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지하철역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계단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요 천장에 이렇게 약간 아크릴판처럼 돼가지고 요 안에, 그죠? 약간 망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거기를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제형경계벽이라고 써있거든요. 그게 이제 화재 시 연기를 위쪽에 체류해주는 얘 이름이 제형경계거든요. 그 제형경계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게 폭과 수직거리라는 게. 아셨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3번이고요. 자, 10번 문제 볼까요?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거기 가보면
이제 오존 파괴 지수 높은 것부터 낮은 거니까 뭘 가져가야 돼요? 일단 가장 높은 게 1302를 당연히 찾아주셔야겠죠? 1301을 가장 왼쪽에 놔주셔야 될 거고요. 이 1301이 오존 파괴 지수가 몇이에요? 이게 14입니다. 14.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1211이 요게 한 2 정도 되고요. 1211이 2 정도 되고, 그리고 요 2402가 한 6 정도 됩니다. 대략 6. 얘네 정답이. 그리고 IG는 제로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 정도는 암기하고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재난사태 선포된 지역에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의 개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난이라는 게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조치 같은 것도 문제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응급조치라던가 휴업, 휴원, 휴교, 이동자제 권고. 예전에 이게 이제 권고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강제 조항으로 나와서 시험 문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죠. 근데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 그리고 여기 니은번에 가보면 군부대가 아니고 이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아까 동원에는 군부대가 들어갔었는데 여기는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비상수집이다. 그래서 옳은 것의 기수는 하나, 둘, 셋이다. 요게 이제 몇 조에 나오냐면 36조에 나와요. 36조. 재난사태 선포조항에 가보면 나오니까 한 번 더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2번 연소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분자의 운동이 증가하죠. 그러면서 반응성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온도가 10도 상승하면 반응 속도가 3배로 증가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몇 배였어요? 2배였죠. 2배. 일반적으로 그냥 정의로 2배. 얘가 아레니우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멘트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서 낸 거고요.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가스는 아세틸렌이죠. 아세틸렌의 위험도는 30일 정도로 큰 편이죠. 가장 크진 않지만. 그지? 그래서 얘가 2.5에서 81. 자, 기체 분자의 평균 속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증가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감소를 하고, 주위 온도가 높아지면 열의 발열 속도가 방열 속도보다 커진다. 즉 가연물 입장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열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발열이 잘 되는 거고 방열이 잘 안 되는 거고. 그럼 방열이 불량해지면 이 내부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불이 붙는 거예요. 연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쵸? 네. 1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13번. MOC가 가장 작은 물질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개를 줬고 모든 가연물은 1몰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럼 에틸알코올은 제가 거기 해설에다가는 넣어놨어요. 뭐를 넣어놨냐면 완전 연소 반응식을 넣어놨거든요. 얘가 3몰이 필요해요. 산소가. 즉 3몰에 4니까 하한계를 곱하면 MOC 값이 나온다 그랬죠. 자, 얘는 뭐 예전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1몰 기준으로 1.5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요 1.5에 6을 곱하는 거죠. 그럼 9%가 나올 거고. 그죠? 그리고 메프부. 프로판이에요. 프로판. 그럼 프로판 같은 경우는 5몰이 필요하죠. 산소가. 그럼 5에 2.1 해주면 10.5가 나올 거고요. 그죠? 자, 메탄 같은 경우는 2몰이 필요하죠? 맞습니까? 2몰이 필요하고 얘를 2 곱하기 5 하면 12 나올 거고요. 그럼 가장 작은 방향은 몇 번? 2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겠네요.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든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문제고. 자, 보고규정상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게 보고규정상에 가보면 본서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 이걸 누가 정하냐면 시간과 방법을 청장이 아니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합니다. 거기 가보면 나와 있어요. 본부장, 서장 또는 13조에 따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규칙 제5조 2항에 따른 의무 보수교육 시간은, 자, 이거 몇 시간 이상이죠? 이거 4시간 이상이다. 4시간. 4시간. 이게 보고규정에 가보면 25조에 나와 있어요. 25조. 조금 숨어있는 조항이긴 하지만 보고규정상의 이제 내용 자체가 많지 않지만 요 정도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다.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그리고 15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아닌 거. 그럼 1급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1급만 할 수 있는 거. 그죠? 인공호흡기는 1급만 사용할 수 있죠.
맞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번. 예전에 이건 풀었던 문제긴 한데 이제 약간 제가 숫자를 좀 바꾼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린 뭘 알고 있어야 된다. 산화마그네슘. 그죠? 연소 반응식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얘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게 나온다라는 거. 산화마그네슘.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몰비가 2대1이죠. 마그네슘 2, 산소 1.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완전 연소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 산소량을 구하시오. 그럼 먼저 여러분들 뭐를 제가 구하라고 했냐면 마그네슘의 몰수. 얘를 구할 수가 있더라. 그럼 몰수는 어떻게 구해요? M분의 W. W는 무게. 그리고 마그네슘은 지금 원자량이 24니까 지금 mg죠? 그럼 여기가 24. 그럼 얘가 4몰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완전 연소, 우리가 아까 여기 산화마그네슘에 대한 요 연소 반응식에 의해서 산소는 몰비가 2대1이라고 했으니까 산소 몰수가 2몰이 나오는 거죠. 2몰. 그럼 2몰은 이렇게 나온 걸 거고. 맞나요? 근데 저는 지금 얘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람. 그럼 M은 산소니까. 자, 산소가 지금 원자량이 16이죠. 근데 O2네요. 그럼 여기 32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W는 64g. 그죠? 정답 몇 번? 3번. 됐나요?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까먹으셨으면 한 번 더 해결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만 바꿔서 낸 거니까. 자, 17번. 자유라디칼 생성과 방대되는 부촉매 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부촉매입니다. 부촉매. 자, 부촉매 반응은 연쇄 반응을 끊는 소화 방법입니다. 연쇄 반응이란 가연 물질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연소 반응을 계속해서 유발시키는 것. 정의죠, 정의. 니은번. 대표적인 부촉매 소화를 갖는 소화약제는 강화액, 할론, 할로게나물. 아이, 잘못됐네요. 얘는 부촉매가 없죠. 그렇죠? 디귿. 분말 중 가장 많이 쓰이는 3종 분말 소화약제는 부촉매 소화작용이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분말은 부촉매가 기본 깔리죠. 그죠? 탈수 탄화, A급 소화 다 들어가 있고요. 화학적인 소화로 구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게 니은하고 디귿이 잘못된 거고 맞는 건 뭐밖에 없더라? 2번밖에 없더라. 됐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18번 볼까요?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에 대한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거든요. 그럼 하이니 도미노 이론은 제일 처음 뭐가 와야 돼요? 사회, 유전. 사회, 유전. 사회, 유전.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뭘로 나타나는 걸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결함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 불완전한 행동, 사고, 재해 이렇게 이어진다 그랬죠? 네, 이거는 최근에도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 문제로도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9번 119 구급대원 중 비응급 환자인 경우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술에 취한 사람 거절 가능합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호흡곤란. 야, 이건 해줘야죠. 그리고 열상, 찰과상, 지속적인 출혈이 없으면 괜찮고 타박상 괜찮습니다. 타박상 정도는 괜찮죠. 그죠? 자, 20번 염기 농도를 측정하는 감광계수 중량농도법, 입장농도법의 단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감광계수는 메타의 마이너스 1. 그죠?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감광계수는 보통 얘를 쓰는데 이건 우리 쪽에서 잘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 중량은 뭐를 얘기합니까? 무게를 얘기합니다. 무게. 그람. 그리고 이 입자 농도법이라는 건 개수를 얘기해요. 입자의 개수. 그래서 개. 그러니까 지금 그람, 미리그램의 개. 그리고 얘가 메타의 마이너스 1. 정답 몇 번? 2번. 요건 단위 정도 체크하십시오. 어차피 소방에서는 투과율법, 감광계수법을 많이 쓴다. 이게 투과율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자, 다음 21번. 재난안전관리법에서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소방 관련 안전기준이 포함되는 분야는 그랬죠? 자, 소방 관련 분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전에 들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다 어디에 들어간다? 건축 시설 분야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법에 나와 있어요. 안전기준의 종류라고 해가지고 그 안전기준 분야에 가보면 소방 관련 기준이 건축시설 분야에 들어갑니다. 네. 자, 22번. 5개 소화전 설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쭉 봤을 때 구성품 그리고 수원량. 이 수원량이 제가 이게 7이라 그랬죠. 7. 여기 가보면 2.6이라고 했는데 2.6이 아니고 7. 아셨죠? 네. 7m3승. 그리고 5개 소화전 설비의 방수압은 방수압 0.25 이상 0.7 이하로 한다. 그죠? 예로 하면 이렇게 이상으로 건축물의 1층, 2층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유효하게 진압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이동식이다. 이동식. 옥내 화재 해소하는 인접 건물로부터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설치한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죠. 2번이 잘못된 거지. 2번. 됐나요? 네,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3번 화재조사 용어 중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그랬어요. 그럼 뭐 쭉 읽어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용어의 정의는 꼭 보라 그랬어요. 화재조사.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재구입비에 대한 거, 연소 확대물에 대한 거, 뭐 최초 착화물, 발화 요인 여러 가지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 재구입비에 가보면 이 설계나 감리하는 비용도 다 포함입니다. 재구입 비용에. 뭐 연소 확대물, 최초 착화물, 발화 요인 이런 것들은 다 맞는 얘기고.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꼭 정리해 가십시오. 하셨죠? 제가 얘기했어요. 틀림없이. 자, 그리고 나서 밑에 가보면 24번 재난관리법에서 국가나 지자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쭉 읽어보시면 위에 있는 거 다 가능하거든요. 3번에 가보면 학자금 면제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딱 어디만 들어가 있냐면 고등학생만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생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구비조건. 네, 찾아보십시오. 어렵지 않으니까. 자, 옳게 설명된 것은 그랬죠? 1번, 발열량이 클수록. 이건 맞아요. 근데 비열은 작을수록 가연물이 되기 쉽죠. 비중이 작을수록, 온도나 압력이 클수록 가연물이 되기 쉽죠. 그쵸? 세 번째, 표면 장력이 작을수록,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오케이. 인하점이 낮을수록, 증발열이 작을수록 가연물이 되기 쉽죠. 네,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 다음 이제 11회차 문제죠. 11회차 문제 1번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청분서를 얘기하며 해양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얘기한다. 자, 요게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긴급구조기관. 그리고 여긴요. 긴급구조 지원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정답이 3번이죠. 네.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자, 한론소화약제를 한로개나무 및 불활성 기체로 대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환경적인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오염이 적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세 번째. 화재 초기 성장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천장 제트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온의 연소 생성물이 부력에 의해 천장면 아래에 층을 형성해요. 이건 맞아요. 근데 이게 뜨겁기 때문에 완만하지 않죠. 급격한, 빠른. 그죠? 가스 흐름이다 라고 되어 있고 천장 제트 흐름의 두께는 실 높이의 한 5에서 12%다. 최고 온도는 실 높이의 이게 5%가 아니고 몇 프로? 1%. 가장 위에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빠른 속도와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천장 제트 흐름에 불이 붙을 우려는 없으며 많은 가스량에 의해 질식의 우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붙을 우려가 있죠. 불이 붙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롤오버가 되는 거죠. 스프링클러나 감지기는 천장 헤드 영향 범위 내에서 당연한 얘기고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몇 번이다? 우리 4번이다. 4번. 자, 4번 문제. 열량 및 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열량이란 열의 많고 적음을 나타낸다. 현열량이란 상태 변화 없이 온도 변화 필요한 거, 온도 변화 없이 상태 변화에 필요한 거 잠열량. 연료량이란 어떤 물질 1g, 1kg,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칼로리나 킬로칼로리. 자, 여기 뭐에 대한 설명? 비열에 대한 설명이다. 네.
이건 정의 한번 그냥 체크하시라고 제가 낸 거고요. 5번. 다음 위험물의 성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 것은 자, 1류 위험물은 산화성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충격 및 마찰에 약하다. 산화성이다. 1번이 잘못된 거고 3류는 물과 닿으면 안 되는 금수성 물질과 공기 중에 두었을 때 발화하는 자연 발화성 물질. 오케이. 4류 위험물 상온이나 열분에 의해 가연성, 인화성 증기가 발생하는 액체, 인화성 액체. 4번 5류 위험물 자체적으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로 자기 반응성 물질.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애들은 다 맞는 얘기들이다.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6번째. 이상기체에서 적용하는 공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기체 법칙이라는 게 우리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보일, 샤를, 그리고 보일과 샤를. 그렇죠? 그럼 보일의 법칙에서는요. 온도가 일정하면 항상 이 공식이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PV는 어떻다? 일정하다. 맞습니까? 그럼 얘는 압력은 뭐에? 최적에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죠, 반비례. 맞나요? 오케이. 두 번째, 샤를 법칙에서 최적이 일정하면 이상기체의 압력과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최적이 일정하다라고 있으니까 T분의 P가 어떻다? 일정하다. 그럼 압력은 온도에 비례한다. 두 개가 나누기로 되어 있으면 제가 비례라 그랬죠. 얘는 반비례, 얘는 비례. 그쵸? 3번 샤를 법칙에서 압력이 일정하면 그죠? 압력이 일정하면 얘죠. 요거. 그럼 요것도 반비례가 아니고 뭐예요? 비례죠, 비례. 자, 이건 보일-샤를의 법칙에 대한 얘기고요. 예. 그럼 기체의 최적은 최적, 압력의 반비례, 그리고 절대 온도의 비례죠. 두 개 나누기로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몇 번이다? 3번이다. 네,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가져가 주시고요. 자, 그리고 7번 볼까요? 우리 7번. 화점 주위에서 화재가 서서히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류와 복사 현상에 의해 일정 공간 안에 있는 가열물이 발화점까지 가열되어 일순간에 걸쳐 동시 발화되는 현상을 우린 뭐라고 한대요? 플래시 오버라고 얘기한대요. 플래시 오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의 개수는 그랬거든요. 기억번, 성장기 또는 성장기의 마지막이자 최성기의 시작점에서 발생한다. 정확하죠. 플래시 오버의 징후로는 롤오버가 있고요. 디귿번, 플래시 오버를 지연시키기 위해 건물의 내장재는 두께는 두껍게 하고 열 전도율을 작게 한다. 여러분들 이 열 전도율을 작게 해버리면 내부에 뭐가 잘 쌓이는 거예요? 열이 축적이 잘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크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화원의 크기가 작으면 플래시 오버가 일어나는 시간이 길어진다. 맞죠? 작으니까요. 불이 잘 큰 게 아니니까 지금 조그만 거니까. 미음번 플래시 오버 현상은 폭발적인 착화 현상으로 충격파가 발생한다. 아니라 그랬지. 플래시 오버는 충격파 없습니다. 이거 폭발 아니에요. 폭발 시에만 충격파라는 게 발생한다 그랬죠? 폭발이 아니기 때문에 충격파에 대한 개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읍번, 화재 하중은 플래시 오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화재 하중은 플래시 오버에 큰 영향을 주죠. 그럼 지금 잘못된 게 우리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네요. 요거. 정답 2번. 됐습니까? 네, 요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거. 이거 영향을 준다. 네, 준다. 제가 준다고 설명했죠? 화재 하중은 당연히 주죠, 그죠? 화재 하중이니까 이게 가연물의 양이니까. 그러니까 X죠? 그럼 하나, 둘, 3개가 틀렸네요. 정답 3번. 자, 됐고 8번. 자, 요건 이제 퓨리어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도 법칙이 하나가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열전도에 대한 법칙은 여기 A, 두께 우리가 X, 그죠? 그리고 한쪽 면과 다른 면의 온도가 나와 있고요. 그때 열전달량 Q는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열전도도 K가 나와 있고. 그럼 Q는 K에 T의 X의 A. 제가 KTX A 등급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K가 몇이에요 지금? 0.1. 온도는요? 지금 온도 차죠? 450. 그냥 500에서 50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X값 두께가 0.3이고. 그죠?
A는 1. 맞나요? 이렇게 되면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 몇 와트가 나와요? 150와트가 나옵니다. 150와트. 자,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공식 정도는 가져가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번. 질소가 연소 반응이 아닌 이유 뭐라 그랬죠? 얘는 산화 반응을 하지만 연소가 안 되는 이유. 얘는 발열이 아니고 뭐를 하더라? 흡열을 하더라. 그죠? 산화 및 흡열을 하더라. 자, 그리고 10번. 불꽃의 색상과 온도에서 육안으로 시험할 때 고온에서 저온으로 올바르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그럼 지금 고온에서 저온이니까 높은 거에서 어떤 거 순으로? 낮은 거 순으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담, 암, 적, 휘, 황, 백, 휘백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담암적, 휘양백, 휘백. 마지막이 휘백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뭐 520도. 여기가 뭐 700도 정도. 거기 제가 해설에 다 넣어놨어요. 8.5, 9.5. 그죠? 11, 13, 15. 뭐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 대략 500도, 700도, 800도, 900도, 1100도, 1300도, 1500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번에 가보면 고온에서 저온이니까 휘백. 그죠? 그리고 백적, 황적, 휘적 이렇게 제대로 가고 있대요. 맞습니까? 여기 정답이 2번이더라. 다음 11번. 점화원 종류로 옳지 않게 짝져진 것은 화학적 점화원 용연 분자, 기계적 점화원 안맞춤, 정기적 점화원 저항열, 유도열, 유전열. 여러분들 이 적에서는 무슨 점화원이에요? 열적인 점화원이죠. 무슨 점화원이요, 여러분들? 열적인 점화원입니다. 자, 원자력 에너지는 원자의 핵 에너지를 얘기하고, 원자력 에너지는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12번 볼까요, 우리? 자연 발화가 되기 쉬운 조건을 옳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그럼 자연 발화는요, 고온다습 발열량 클 때, 고온다습 발열량 클 때, 그리고 열 전도율이 크고 주위 온도가 높아야 한다고 했지만 열 전도율은 작아야죠. 왜냐면 그래야 뭐가 될래요? 열 축적이 잘 될 거니까. 그리고 주위 온도가 높아야죠. 맞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디귿번 맞나요? 맞죠? 리을, 공기 유통이 적고 산소 농도가 높아야 된다. 여러분들 공기 유통이 적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기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산소 농도가 높아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압력이 작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압력이 작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압력이 어때야 돼요? 커야죠. 맞습니까? 자, 공기 유속이 빠르다라는 건요, 그냥 공기 공급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게 니은하고 리을이 잘못됐으니까 맞는 건 기역, 디귿, 리을. 정답 3번이 되겠죠. 다음 13번. 목조 건축물 화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에 가보면 화염 분출 면적이 화염 분출 면적이 큽니다. 왜냐하면 벽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 바깥쪽으로 화염이 많이 나와요. 내화 건물은 그에 비해 분출 면적이 좀 적겠죠. 왜냐하면 벽이 그대로 서 있으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고, 습도가 낮은 애일수록 빠르다 그랬죠? 횡 방향보다, 이게 옆으로 퍼지는 방향보다 위쪽으로 화재 성장이 빠르대요. 위쪽으로 다 타기 때문에, 벽까지 다 타기 때문에. 그리고 최성기 이후에 비화에 의한 화재 확대의 위험성이 높죠. 비화라는 거 위험하다 그랬죠, 제가. 14번. 증기 비중이 가장 큰 물질은 그랬어요. 12 더하기 4, 16. 여기는 16, 그죠? CO2는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12, 16 곱하기 2 하면 44. 그죠? 자, 여기는요, 12 곱하기 3에 플러스 8. 요것도 44. 이산화황은 요거 몇이었어요, 우리? 64였죠, 그죠? 얘가 32고, 16 곱하기 2니까요. 맞습니까? 그럼 증기 비중이 가장 큰 물질은 몇 번이에요? 4번으로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15번. 이런 것도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옳은 거 찾아라 라고 하면은 저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소화기, 간이 소화연고. 자, 이게 자동 소화 장치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소분류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자동 소화 장치는 따로 있고요. 따로 있고. 피난구조 설비는 방열복, 공기호흡기, 공기안전 매트, 연소 방지 설비. 연소 방지 설비 잘못 들어가 있죠. 연살, 연송, 제어는 소화활동 설비이다. 이건 맞는 얘기네요. 그리고 4번에 가보면 경보설비는 비상방송, 누정경보기, 통합감시시설, 가스누설 차단기가 아니고 가스누설 경보기죠, 경보기. 그죠? 그래서 옳은 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16번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보기 안에 들어갈 매뉴얼의 종류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A번에 가보면 얘가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절차를 지금 뭐를 해놨대요? 지금 규정을 해놨답니다. 요 문서 이름이 뭐예요?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요게 이름이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이고, 두 번째,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다. 얘가 뭐예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행동 매뉴얼이고, 다음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다. 요게 이름이 뭡니까?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죠. 맞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 조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이 몇 번이에요? 골라주시면 1번으로 바로 골라주실 수가 있겠죠. 자, 17번 볼까요? 분진 폭발과 가스 폭발을 비교했을 때 그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진 폭발은 폭발 입자가 비산하여 국부적으로 탄화가 발생하고 인체에 닿으며 화상 위험이 있고, 가스 폭발은 가연성 가스의 폭발로 인해 초기 폭발력이 상당히 강하다. 이번 가스 폭발에 비해 분진 폭발은 완전 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보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분진 폭발은 완전 연소가 아니죠. 무슨 연소예요? 불완전 연소죠. 불완전 연소. 그래서 일산화탄소보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됐죠. 뭐가 더 많이 발생해요? 일산화탄소가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3번 분진 폭발은 1차 폭발의 영향으로 2차, 3차 발생할 수 있고, 분진 폭발보다 가스 폭발은 연소 속도, 초기 폭발 압력이, 연소 시간이 짧고 발생 에너지가 작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18번째. 자, 요거 뭐예요? 요 지역. 예방 단계에서 중앙행정기관회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하는데, 이러한 지역의 명칭은 그랬습니다. 자, 이 지역 이름이 특정관리 대상지역이죠. 특정관리 대상지역. 오케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자, 그리고 19번 볼까요, 우리? 지붕을 초과지붕에서 기와지붕으로 교체하고 나무 대신 숯을 사용하여 화재 예방의식이 증가한 시기는 그랬어요. 그럼 초과에서 기와로 가고 나무 대신 숯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럼 얘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무슨 시대? 통일신라 시대. 그죠? 예방의식이 증가했던 시기. 20번. 블레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블레비 같은 경우는요, 여기 쭉 갔을 때 1번 보십시오. 가연성 액화가스 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기상부 탱크 간판이 국부 가열되고 그 부분의 강도가 약해지며 탱크가 파열이 되면서 내부 가열된 액화가스는 급속한 상변화와 같이 팽창하여 폭발하는 현상이다. 오케이. 2번 비등액체 팽창 증기 폭발로 용기 내의 액체가 비등하고 증기가 팽창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이 1번하고 2번이 정의죠, 정의. 꼭 알아둬야 되는 정의. 3번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화학적 폭발이 순간적으로 물리적 폭발로, 잘못됐죠. 반대죠. 물리적이 뭘로? 화학적으로 가는 거죠. 4번 블레비 규모는 파열 시 액체 기화량에도 차이가 있고 탱크 내부 위험물의 양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용기에 액체가 2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 차 있을 때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에 가보면 가끔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꽉 차 있어도 안 되고, 요게 약간의 이제 위쪽에 기상 부분이 좀 있어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차는 기상 부분이라는 건 여기. 비어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여기에 이제 압력도 좀 찰 거고, 급격한 증기에 의해 여기 액격 현상도 일어날 거고. 그죠? 하여튼 요 정도 있을 때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멘트를 제가 빼진 않고 넣어놨습니다. 어차피 틀린 건 3번이고요. 자, 그리고 방화문에 대한 기준입니다. 찾아주십시오.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뭐냐? 그럼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이상이고 요게 30분 이상이고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게 30분 이상인 거. 그죠? 그래서 60분에 30분. 정답 몇 번? 2번.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22번 볼까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현상은 그랬죠? 자, 대형 유료 저장 탱크 소화 작업 시 불꽃이 치솟는 유면에 거품을 투입했을 때 탱크 윗면 가운데 부분은 불이 꺼졌어도 바깥쪽 벽은 환상으로 불이 계속 지속이 된다. 단백포, 불화단백포 약재는 일어나지 않으나 수성막포에서 잘 일어난다. 그래서 내열성이 낮다. 또는 내화성이 낮다. 그럼 포가 제가 어느 부분이 깨진다 그랬어요? 요 겉부분이 약간 이제 반지 모양으로 제가 깨진다 그랬죠. 그래서 반지 모양으로 깨진다라는 게 결국 여기 불이 붙어 있는 거지. 여기는 불이 꺼지는데.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윤화현상. 자, 23번 분말 소화 설비 부속 장치. 제가 다른 가스계에 없는 부속 장치 2가지 정도. 그래서 주밸브를 정해진 압력에서 작동하게 해주는 정압작동 장치라는 게 달린다 그랬고, 그죠? 그리고 남아있는 분말을 청소할 수 있게 청소 장치라는 게 달릴 수 있다 그랬어요. 정답이 1번이죠. 맞습니까? 네,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4번. 국가소방행정조직 중에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성격을 띈 게 있고 간접적인 성격을 띈 게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중앙소방학교는 다 직접적인 성격을 띠고요. 대한소방공자에만 뭐를 떼요? 간접적인 성격을 띱니다. 네, 그리고 CST 농도 구하는 공식은 제가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래서 연연공이다. 연연공이다. 연연공. 정답 몇 번? 2번. 계산 문제도 한번 제가 풀어드렸었고,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일단 CST가 계속 보기로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공식도 CST에 대한 공식을 고르시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고를 수 있게 섞여 있어도 고를 수 있게 연습을 좀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12회차 깨론 1번 문제.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화재 발생 시 화재 발생을 신속하고 소방건설에 통보해주는 설비를 얘기한다. 화재 신호를 받아 자, 몇 초 이내? 20초 이내. 그죠? 화재 유무를 판단하여 몇 회 이상? 3회 이상. 속보를 해주는 설비를 우리가 자동화재 속보 설비라고 얘기하죠. 다음 2번. 화재 급수별 분류에서 표시 색상 적응 소화로 옳은 것은? 그럼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A급, B급, C급, D급이 있다. 그럼 백황청무라 그랬죠? 그럼 일단 요거 날아갔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유리화재는 부촉매가 아니죠. 요건 질식. 그죠? 전기화재 제거. 정답 몇 번? 3번. 자, 3번. 화재 현장에서 20도의 물 1kg을 주수했다. 물 1kg을 뿌렸다. 주수를 했다. 이 물이 상변화를 일으켜서 수증기 200도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중간 과정이 필요하겠죠. 100도씨의 물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또 이게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수증기로 가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죠? 100도씨의 수증기가 200도의 수증기로 가는 과정이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때 필요한 건 시멘트. 이때는 RG. 이때 필요한 건 또 시멘트.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해주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건 몇이에요? 1 곱하기 1kg에 우리가 80이 될 거고, 얘는 1 곱하기 539가 될 거고, 그죠? 얘는 0.5에 1에, 자, 온도차가 100이네요, 100. 요거를 다 더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상이라고 해놨지만, 난이도를 상이라고 해놨지만, 669.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네,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자, 그리고 4번. 건물에 설치하는 방화벽. 설명으로 옳게 설명되지 않은 것은? 자, 방화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나 불연재료가 아닌 연면적 1000제곱 이상의 건축물을 우리가 방화벽의 설치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방화벽으로 공간을 우리가 구획을 할 땐 1000제곱이 넘지 않게 우리가 구획을 해줘야죠. 그죠? 세 번째, 방화벽의 구조는 내화 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방화벽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면으로부터 0.3이 아니고 몇 메타? 0.5m씩 튀어나오게 해야 되죠. 그리고 출입문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너비와 높이를 2.5m 이하로 60분 플러스 방화문을 꼭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하나 넣어놨으니까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고, 5번 가연물에서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 발열량이 클수록 발화점이 낮아진다. 맞죠, 여러분들? 두 번째,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발화점이 낮아진다. 3번, 산소의 농도나 친화력이 클수록 발화점이 낮아진다. 오케이. 탄화수소 계열의 분자량이 클수록 탄소세의 길이가 길수록. 맞죠, 여러분들? 이제 요거 4번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면 되겠죠? 네. 이것도 제가 해설에다가 다시 한번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 정리해놨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그리고 혼재 가능한 위험물이네요. 보십시오. 그럼 다음 위험물 중 혼재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그럼 황린과 니트로셀룰로스, 삼류와 오류. 일단 써볼게요. 자, 알킬알루미늄은 우리가 칼라알킬이라고 해가지고 삼류와 사류. 그죠? 인화성고체 2류, 과염소산 6류. 무기가산화물 1류, 히드록 5류. 그럼 우리가 혼재가 가능한 게 1, 2, 3, 4, 5, 6. 얘네들이 혼재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혼재가 가능한 게 3, 4. 대표적인 게 3, 4.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가져가시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7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현상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점성을 가진 뜨거운 유리 표면 아래 부분에서 물이 비등할 경우 비등하는 물에 의해 탱크 내 유류가 넘치는 현상이다. 그죠? 그래서 점성을 가진 뜨거운 유리 표면 아래에 물이 비등한다? 비등하는 물에 의해 유류가 넘친다? 얘가 무슨 오버예요? 그렇지. 프로스 오버죠. 그죠? 두 번째, 연소 유면으로부터 100도 이상의 열파 현상에 의해 탱크 저부에 고여있던 물이 끓어오르면서 연소유, 불붙어 있는 기름이 탱크 밖으로 비산이 되면서 연소하는 현상이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보일오버라고 얘기하고. 그죠? 자, 얘가 이름이 뭐예요, 요게? 오일오버죠, 오일오버. 오일오버고, 얘가 이름이 뭡니까? 소화 작업으로 물이나 포를 주입했대요. 그랬을 때 급격한 증발이니까 얘가 슬롭오버죠, 슬롭오버. 맞나요? 그래서 오일의 슬롭, 그리고 프로스의 보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다음 8번. 재난안전관리법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 특별재난의 범위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자, 이게 여러분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시행령 제69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숫자들이 조금 있어요. 특히 요거. 그래서 자연재난으로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할 재난, 그리고 또는 여기 밑에 가보면 자연재난으로 국고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관할 읍면 동해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에 이게 3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자체, 행정 능력이나 재정 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이런 내용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위주로 조금 잘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하나 내봤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자, 다음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거.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연소 속도에 갔을 때 이 미연소 가스에 대한 것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연소 가스의 열 전도율이 높다라는 건 내가 옆으로 이 미연소 가스가 열을 잘 넘겨준다라는 거니까 옆으로 또는 위로 잘 타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연소 속도는 커지죠. 비열이 낮을수록 열음량이 작을수록 우리는 연소 속도가 또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그리고 밀도가 높을수록 열음량이 커져서 연소 속도 늦어지죠. 밀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밀도가 낮을수록 당연히 반대로
얘는 커질 거고요. 주변에 산소 공기가 많을수록 연소 속도는 증가한다. 그죠? 그래서 연소 속도에 대한 영향 요소가 최근에 또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뭐 이거 말고 그때는 이런 거. 가연물 종류. 이런 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촉매의 존재 유무. 그리고 당량비. 이런 애들. 이 영향을 주더라. 이런 애들이 영향을 주더라. 그죠? 그거 외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고 10번 예온암 연소의 특징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예온암이라는 건 미리 혼합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층류 예온압과 난류 예온압이 있고 가연성 기체와 지연성 기체는 산소 두 개가 미리 섞여 있는 형태다. 예온암 연소는 화염이 반응면에서 예열면으로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면 바로 옆에 아직 되어지지 않은 요 예열면으로 바로 이동을 해서 얘가 연소 속도가 점점 가열이 된다. 3번 예온암 연소는 화염면이 자동으로 이동하며 온도도 급속히 상승하면서 개방 공간이 아니고 무슨 공간? 밀폐 공간. 그래서 밀폐 공간에서는 급격한 압력 상승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다. 예온암 연소에서 버너로부터 분출하는 혼합기는 전부 필요한 공기를 적당량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소 반응이 신속히 행해주고 고온이 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3번이죠. 그죠? 11번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과 색깔이 옳게 짝져진 것은 1종부터 4종까지 들어가 있고 1종은 중탄산 나트륨, 2종은 중탄산 칼륨, 3종은 제1인산암모늄, 4종은 중탄산 칼륨과 요소 제대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주성분은 지금 다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색깔이 그럼 잘못됐다는 건데 담회색 그죠? 담회색. 근데 1종 같은 경우를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무슨 색이라고 얘기합니까? 백색이라고 얘기하죠. 자, 2종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담자 또는 이제 담회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거고 얘가 다홍색이죠. 회색 이것만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기본적인 문제죠? 정답이 몇 번이에요? 그래서 4번입니다. 4번. 자, 12번 공기포 소화 설비. 여러분 이 공기포 소화 설비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말이 기계포예요. 기계포. 아셨죠? 그래서 기계포 소화 방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포 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능을 올바르게 설명한 거. 즉 여기 제가 프로포셔너 달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 포가 있으면 거품이 발생하려면 공기가 주입이 된다고. 공기 후 하고 그럼 얘가 거품이 불어난다 그랬죠. 그쵸? 그때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그냥 공기포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공기가 들어가서 거품이 나오죠. 거품. 그 이유 그럼 얘의 이 혼합장치 얘가 있는 이유를 물어본 거죠. 지금. 그럼 우리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합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메인이 아셨죠? 혼합비 일정 유지. 혼합비 일정 유지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요 네 이렇게 12번 문제를 풀어주시고 13번 연료지배형과 환기지배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된 걸 고르시오 그랬거든요. 1번 연료지배형 화재는 화재 초기에 산소량이 충분하다. 즉 얘는 산소량은 충분하지만 뭐가 모자란 거예요? 연료량이 모자란 화재를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연료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진행 속도가 결정이 되는 거고 니은번 연료지배형 화재는 환기지배형 화재에 비해 폭발성이나 역화현상이 적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폭발성이나 역화성을 얘기하는 건 연료지배보다는 어디? 환기지배. 그래서 환기지배형에서 우리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산소가 확 들어왔을 때 뻥 하고 터지는 폭발 같은 거 많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환기지배일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료지배형 화재는 역화현상이 환기지배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이미 산소가 끝내주게 들어와 있고 지금 뭐가 없는 거니까? 가연물이 없는 거니까. 디귿번 환기지배형 화재는 산소량이 부족하고 연료량이 충분한 경우에 산소량에 따라 화재 진행 속도가 결정이 될 수 있고 환기지배형 화재는 불안전 요소가 될 수 있고 백드래프트나 폭발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환기 요소에 지배받는 화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다 맞는 얘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네. 자, 그리고 14번. 대비 단계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을. 1번. 자, 얘는 뭡니까? 지금
재난관리 자원에 대한 비축, 그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라고 나와 있네요. 요게 이제 재난관리 자원의 관리라고 해서 대비 단계. 재난관리 자원의 관리 대비. 그리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대비. 국가재난관리기준 제정운용 대비. 이게 뭐예요? 위기경보 발령이? 위기경보 발령. 요게 무슨 단계입니까? 대응 단계죠. 그죠? 요게 대응. 나머지는 다 대비. 자, 됐고요. 오른쪽에 이제 15번. 수성마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불 속의 계면활성제를 기본 성분으로 하고 안정제 등을 첨가한 것으로 거품에서 환원된 불 속의 계면활성제 수용액이 깊은 표면에 기름 표면에 얇은 수성막을 형성하고 유면으로부터 가용성 증기 발생을 억제하여 재발화를 방지하며 라이트 워터라고 얘기한다. 2번 방출 시 유면의 얇은 물에 막인 수성막을 형성하여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하며 소화 속도가 빨라서 유출화제에 적합하고 기름에 오염이 되지 않고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상부포 방식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얘는 내유성이 크기 때문에 상부포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부 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죠. 그쵸? 자, 내열성이 약해서 윤활현상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병용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16번.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또는 국가 핵심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 단체의 장은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된대요. 재난상황의 보고에서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요게 그 조문 몇 조항이 나와 있냐면 20조에 나와 있어요. 20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행규칙 5조. 법 20조의 얘기가 들어가 있고 시행규칙 5조에 가보면 이 보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보고가 있고 뭐 중간 보고가 있고 막 최종 보고가 있고 한데 거기 가보면 하나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재난 상황의 보고자는 요거 있죠. 요거. 응급조치 내용을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3회가 아니고 자, 몇 회 이상 보고하라고 되어 있냐면 2회 이상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회라고요? 2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번.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몇 가지인가? 자,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이제 용어의 정의거든요. 용어의 정의, 보고 규정상. 요게 다 맞는 복입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6개. 다른 거 넣는 거 없습니다. 자, 18번 증기음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기업건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대기 중에 유출되었을 때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여 점화원에 의해 폭발이 일어난다. 물리적인 폭발 현상이다. 저장 탱크 파손, 밸브 손상 등의 원인으로 가스가 누출된다. 지금 여기 갔을 때 물리적인 폭발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지금. 그죠? 화학적인 폭발이어야죠. 그리고 급속도로 연소되고 과압 형성과 폭발. 방지 대책으로는 가스 누설 경보 장치를 설치하거나 유출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억 리을 리을이 기억 디귿 리을이 맞고 틀린 건 니은밖에 없더라. 네. 그죠? 정답이 2번이더라. 19번 프랭크 버드의 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이니의 이론을 발전시킨 이론이다. 사고 전에는 항상 사고가 발생할 직접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 직접 원인을 제거하면 사고의 대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게 직접 원인보다 중요한 게 제가 저번에 시험 문제가 냈던 게 요 4M. 4M을 제거해야 대부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프랭크 버드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4M이 뭔지 알고 계시라 그랬죠? 뭐 인간, 기계, 작업, 관리라고 해서 이런 것들. 이게 왜냐면 간붕이 출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번 더 몇 문제 더 풀어보시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1, 10, 30, 600. 그죠? 하이니는 1대 29대 300이었고 조금 차이점이 좀 있으니까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재난관리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짝져진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거기 가보면 뭐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얘가 이름이 뭐예요? 재난관리정보, 재난관리정보. 그죠? B.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재난관리.
그리고 나서 얘가 해외 재난.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저게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안전관리. 정답 2번. 다음 21번. 화재를 소화하는 방법 중 질식 소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지금 쭉 봤을 때 다 질식인데 하나만 제거죠. 제가 이거 제거라 그랬죠. 그죠? 네. 다음 22번. 화재 조사의 성격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현장성, 반강제성이 있나요? 아니죠. 강제성이죠. 강제성. 그죠? 그리고 보존성 있어야 되고 뭐 프리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자, 23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방출 방식은 전역, 국소, 호스길. 가스 압력식 기동 방식을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동작 순서는 화재 발생, 감지기 하나 동작, 그 다음 2개 동작. 안내 방송 나오고 제어반 표시등 점등되고 타이머. 타이머 작동된 후에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작동한다 그랬죠? 기동용기 개방, 저장용기 선택 밸브 개방. 저장용기 가스 압력에 의해 개구부 자동 폐쇄되고 압력 스위치 작동이 되면 방출 표시등 점등이 되고 약제 방출. 요게 완벽하게 제가 좀 자세하게 이게 가스 압력식의 뭐예요? 기동 순서, 동작 순서 꼭 보십시오. 많은 얘기입니다. 세 번째, 기동용기 방식에서 기동용 가스용기는 선택 밸브 및 저장용기를 개방을 하고요. 맞죠? 네 번째,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서 신부화재는 목재나 또는 섬유류와 같은 고체 가열물에서 발생하는 화재인데 가열물 외부가 아니고 어디? 심부니까. 심이 깊을 심자거든요. 깊은 곳에서 나는 화재라 얘는 가열물 내부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얘기합니다. 자, 됐죠? 24번. 다음 중 자탐 설비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경계구역에 대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경계구역. 기억번 맞는 얘기고, 니은번. 피형수신기랑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실 게 뭐냐면, 아령에도 직접 또는 중계기라고 들어가 있고, 피형도 직접 또는 중계기라고 들어가 있어요. 용어의 정의. 근데 아령은 이제 중계기를 통해 받는 거고, 또는이니까, 피형은 그냥 직접 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어엔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피형에도 그렇고 아령에도 그렇고. 그래서 화재 발생 사실을 공통신호로 알려주는 거. 공통신호. 그러니까 이걸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아요. 피형과 아령은. 아령은 고유신호, 얘는 공통신호. 그러니까 맞는 얘기다라는 거고. 열 감지기 종류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리얼번. 발신기는 명판, 기동표시등. 이게 기동표시등이 아니죠. 표시등이 달리긴 하는데 응답했다라는 응답표시등이 달려야죠. 그리고 뭐 누른 버튼 스위치, 전화잭 다 들어가 있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미음번에 가보면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에 발생하는 열, 불꽃, 연기, 연소 생성물로 인해 화재 발생을 수동, 뭔가 이상하죠? 자동이죠, 자동. 그죠? 이걸 가지고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25번. 소방공무원 15임용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럼 여기 소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땐 소방장 이하는 몇 개월? 6개월. 그리고 소방위 이상은 1년간. 여기가 6개월, 1년간. 15로 임용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5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6개월과 1년이 들어가 있죠. 정답 2번이죠. 그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번 주 10회차에서 12회차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또 다음 주에 제가 요 다음 거 내용 한번 또 해설을 진행을 할게요. 아셨죠?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